사무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무인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편윤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네, CCTV 제조 회사에서도 있었고 자동차 부품 공장도 있었고 조명 회사도 있었는데 주로 구매하고 자재 관리를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40대 초반입니다. 회사를 나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수직적인 직장 문화들이 있잖아요. 가기 싫은 회식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야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회사 다니다 보면 이제 부장님, 차장님, 이사님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40대, 50대 돼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말로 워라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직장 생활인가?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맞는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다 보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어. 했던 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죠. 창업은 처음이신가요?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처음 도전했던 거는 키즈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어린이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같은 그런 사업이어서 요걸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평소에 아이들도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얼마 있다가 키즈 카페를 하신 거예요? 거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창업 준비하는 데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면 회사 준비는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네, 이미 하고 있었고요.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퇴직과 동시에 창업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프랜차이즈였는데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하면서 인테리어도 몰랐고, 그때는 이런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잘 이용을 하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원 채용도 그렇고 고객 응대를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총 몇 년 동안 하셨어요? 6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월 매출은 편차가 약간 있긴 하지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쭉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하락세를 타게 되었어요. 경쟁 상대도 많이 생겼고요. 경쟁 상대가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그렇게 되면 저희 매장은 노후화가 되거나 좀 떨어지는 매장이 돼요. 다른 시설에 비하면. 근데 거기에 재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발생을 해서 재투자보다는 사업을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즈 카페 왜 망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아이도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못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엄마 아빠들은 이거를 잘 이용을 못 하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땐 되게 좋고 막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매장에 와서 외부에 있는 오염이나 이런 것들 있는 것들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직원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네, 직원 없이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매일 해야 되는 건조기 필터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점주님들이 매일 같이 다들 하시는 거세요.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네, 보통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 필터에 먼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에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걸리실까요? 보통 한 3, 4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시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세탁통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거를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매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직접 밀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기계가 다 조립이 되어 있고 뜯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500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온으로 하는 이제 세척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제를 좀 넣으려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밖에도 매장이 구성이 되지만 안에도 이렇게 기계실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제 공급도 해야 되고 건조하면서 뜨거운 공기들이 밖으로 나가는 시설들 이렇게 구성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세제를 넣을 건데 보면은 세제가 패키지로 오면은 각각의 이 통에다가 부어줘야 돼요. 세제는 총 몇 종류인가요? 세제는 한 7종류 정도 돼요. 네. 헷갈리진 않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놔서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해놔서 다 맞춰서 넣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세제를 따로 구입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세제를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넣거나 그러면은 세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용량에 맞춰서 자동으로 투입되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서 세탁물만 들고 오시면 바로 세탁하실 수 있어요. 무인 점포면 정말 무인인가요? 사람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점주님이 와서 관리할 부분들은 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무인이면 알아서 돈도 벌고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토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점주님이 방문을 해서 매장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매장 하나 관리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시간을 쓰시나요? 한 군데 기준으로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매장이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는 안마기인데요. 안마기 청소하고 있는 거죠. 네. 서비스 물품들이 많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마의자 있고요. 커피 자판기를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서도 수익이 나오나요? 큰 수익보다는 그냥 서비스 차원이라 한 5만 원 내외 이 정도 소소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 빨래방이 뭐 하는 곳인가요? 집에서 하시기 힘든 많은 빨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오시면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탁기 용량이 크다 보니까 빨래도 하고 건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죠. 매출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마다 달라요. 이것도 비수기, 성수기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매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수기라고 하면은 여름 들어온 5월부터 장마 전인 7월까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성수기는 장마 때, 빨래 잘 안 마를 때, 그리고 겨울 한파,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들어오는 간절기 그때인데 비수기로 따지면 월 평균 한 600에서 700 그리고 성수기 때는 80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나고 있어요. 순수익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6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한 300에서 400 정도는 꾸준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비를 다 뽑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5년 걸렸어요. 처음에 오픈을 하고 계속적으로 손님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안정화가 되고 하다 보면은 5년 정도, 5년, 6년 정도면 충분히 다 회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은 정말 다양해요. 20대가 한 30%, 그리고 40대가 한 30%, 그리고 30대는 한 2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정말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60대, 70대 분도 계세요. 그럼 한 번 빨래를 하려면 몇 시간 정도 여기서 상주하시나요? 세탁하고 건조까지 다 한다 그러면 여유 있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에 맞는 코스들을 여러 개 설정해 놓다 보니까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그리고 더 큰 장비는 7,000원에서 9,000원, 세탁은 그 정도를 하고요. 건조는 30분 기준으로 해서 4,000원,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매장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연중 무휴고요.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명절 때도 하나요? 네, 쉬는 날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 멀리 계실 때 네. 꼭 와봐야 되는 컴플레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있습니다. 세탁기나 건조기 말고도 부수 장비들이 있어요. 그 부수 장비들이 가끔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터가 고장나서 물 공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손님이 벽에 같은 거를 돌렸는데 벽에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배수가 안 되고 막혀버려요. 그럴 때는 와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와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잠깐 지방에 간다던가 아니면 2-3시간 떨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모든 걸 거기서 스톱하고 바로 매장으로 와야 돼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전화번호 불러주십시오. 9277 인증번호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세탁기 사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거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매장은 모두 몇 평인가요? 매장은 30평대예요. 33평 정도. 매장을 차리려면 매장이 몇 평 이상 돼야 되나요? 정해진 평수는 없는데요. 본인에 맞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기계를 뭐 3대만 놓고 싶으면 3대만 놓고 상황에 고려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임대료가 어떻게 되시나요? 130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높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비중이 임대료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곳은 빨래방 위치로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지나 매장을 고려를 하실 때 대로변, 사거리, 모퉁이 그리고 좋은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보다는 고객들이 빨래를 가지고 차를 타고 온다거나 걸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인 거리보다는 한 블럭 뒤 이런 곳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 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가져가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차를 했는데 딱지를 끊거나 그런 거 아닌 곳으로 좀 찾아 들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적합한 입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룸 단지 많은 곳, 아파트보다는 그런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매장은 주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여기는 아파트는 좀 멀리 있는 편이고 주변에 원룸이 많아요. 원룸,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큰 빨래는 보통 저희 매장에 와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위치는 누가 정하셨어요? 위치는 본사하고 저하고 같이 개발을 했는데요. 전문적으로 본사에서 많이들 상권 분석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점포 오픈에 제한 거리는 없나요? 있어요. 상권 보호를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반경 500m 이내에는 같은 브랜드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점포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지금도 여기 근거리에 빨래방이 2군데, 3군데가 있어요. 근데 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지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경쟁을 저희가 이겨내야겠죠? 우리 10대 분들도 네. 관리하실 수 있으실까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계가 너무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구조적인 거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50대, 60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0대 이상 연세 드신 분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인 빨래방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브랜드를 선택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로 이용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빨래를 가지고 가셔서 세탁도 해보시고 건조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세탁을 하는 기계마다 그 특징들이 다 있고 그 퀄리티가 다 달라요. 건조를 했을 때 정말 옷감이 손상이 안 되고 잘 마르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창업을 고려하시고 상담을 할 때 영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나를 정말 예비 창업주로 인정을 하고 설명을 친절하게 잘하는지,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과장되거나 부풀려서 막 우리는 뭘 이런 걸 다 잘해요 막 이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거를 잘 따져보고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혹되면 안 되는 영업사원의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하면 얼마 벌어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거는 저희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이제 현혹을 시키는 거죠.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이분이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무인 점포를 선택하셨어요? 제일 큰 거는 인건비였어요. 저 혼자 하게 되면 인건비는 안 들고 누군가 직원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고정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 무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당시에 무인 점포는 몇 종류를 알아보셨어요? 편의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셀프 세차장, 그리고 빨래방.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는데 셀프로 하는 것들이 막 생기고 있는 그런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왜 빨래방을 선택하셨나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의식주,
직업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 직업은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입는데 옷은 매일 입고 빨아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세탁소도 알아봤는데 세탁소는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오염물에 대해서 잘 지워줘야 되고 다림질도 해야 되고, 셀프 빨래방은 기계를 믿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무인 빨래방 중에서 왜 이 브랜드를 선택하셨나요? 다른 곳도 처음에 창업할 때 알아봤는데 다른 곳은 다 창업비가 얼마고 뭐가 좋다 요것만 강조를 했었고, 워시앤조이는 실제로 세탁을 하는 장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어떤 장비를 선택을 해야 다른 비용이 안 들고 요거를 선택을 했을 때 길게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계가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해요. 기계는 멈추면 저한테 바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멈추면 바로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이 매장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6년 차 되고 있어요. 매장은 총 몇 개 운영하시는 거예요? 3개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3개나 매장을 운영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부업 개념으로 했어요. 생활비 정도 벌어야겠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익률도 괜찮고 하다 보니 이제 1호 매장을 하고 바로 2호점을 차리고 그래서 또 3호점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3개 운영하시려면 하루에 시간을 어느 정도 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한 3, 4시간 정도 할애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빨래방 외에 다른 일은 안 하세요? 작년까지는 반 정도 직장인처럼 생활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하고 지금은 빨래방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에 한 7시 정도 일어나서 직장인들 출근하듯이 매장들 전부 다 돌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돌다 보면 오전 한 11시, 12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신 건 어떤 거세요?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운영하시면서 가장 좋은 건 어떤 거세요? 좋은 거, 4시간이 많은 거, 그게 제일 좋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을 매장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발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로 필요하시면 직장을 새로 구하셔도 되고 이런 4시간이 많아지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창업하신 후에 망하시잖아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른 선택, 준비 과정이 너무 짧다?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좀 잘 알아보시고 경험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이거 잘 된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저랑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운영도 잘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망하는 지름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업을 하시고 나서 알게 된 점은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제일 큰 거는 세금? 직장 생활할 때는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창업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세금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다 버는 게 다 내 게 아니구나. 내가 낼 돈도 있는데 그냥 관리 없이 계획 없이 써버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걸 제일 많이 느꼈어요. 이른 나이에 회사를 나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결정은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지금 와서는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일찍 나올 걸. 그런 생각들 들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좀 더 큰 매장을 한번 꿈꾸고 있어요. 주차장도 넓고 다른 기반 시설도 다 갖춰준 교외로 좀 나가서 큰 매장을 좀 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퇴직을 하시고 신규 창업을 하시는 형님들이죠. 저한테는 이제 형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말 잘하는 영업사원들한테 속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이용해보고 따져보고 어디 가서 막 알아보고 해서 정말 안전한 창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저거 막 이게 유행이래더라 그래서 막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런 거 잘 고려해 보셔서 속지 않고 좀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